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링 모델이자 유로피언 해치백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 폭스바겐 골프 8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젤 게이트 이전에는 정말 이 골프의 존재감이 상당했지만 이 달라진 시장 환경 그리고 디젤 엔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마음이 좀 떠나간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골프가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물론 시장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역시 골프는 골프구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지금부터 이 골프 8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골프는 컴팩트 해치백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4285mm의 전장과 각각 1790mm, 145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고 또 휠베이스는 2636mm로 이 체급에 대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참고로 공차 중량은 1489kg으로 체급 대비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7세대도 굉장히 세련되고 명료한 느낌이었지만 이 8세대가 더욱더 강조된 모습이죠. 날렵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라이팅 유닛이 더해진 프론트 그릴 디테일도 있고요. 또 바디킷도 더욱더 아주 깔끔하게 아주 명료하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특유의 그런 좀 명료함 이런 것들이 한층 더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측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해치백의 이미지, 해치백의 구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해치백의 대명사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7인치 휠도 아주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측면을 거쳐 후면을 보게 되면 이 최신의 골프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명료함, 이 직선적인 구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 세대의 골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 8세대에서 그러한 감성이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테온과 같이 레터링으로 깔끔하게 연출되어 있는 이 골프의 모습 그리고 이 바디킷 등도 전체적인 균형감, 완성도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골프 8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실내 공간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인테리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픽 요소도 그렇고 각종 디테일에 있어서도 이전의 폭스바겐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폭스바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깔끔하고 더욱더 명료하고 더욱더 단순하게 다듬어져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각종 요소들도 더욱더 새롭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감각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스러운 소재, 연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쉽죠. 하지만 또 폭스바겐의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습도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1열 도어를 열어보게 되면은 소재의 아쉬움을 크게 느끼게 돼요. 그동안 가죽 시트가 굉장히 익숙해진 국내 소비자들에겐 좀 난감한 이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직물 시트가 홀딩 능력이 좋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만족감은 좀 아쉽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차량의 체급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 1열 공간도 그렇고 2열 공간도 딱 컴팩트 해치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열 시트 역시 1열과 같이 직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구성과 시트의 연출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착자감 자체는 준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넉넉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치백 모델인 만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적재 공간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강점이죠. 공간 자체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실용적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2열 시트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치백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국내 시장에서 어필을 하기에는 아주 큰 매력 포인트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골프 8의 본인 아래는요. 최고 출력 150마력과 36.7kg의 토크를 내는 직렬 4기통 2리터 TDI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로도 이렇게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여기에 7단 DSG 그리고 전륜구 등의 레이아웃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경쾌한 드라이빙을 예고합니다. 특히 효율성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된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복합 기준 17.8km/L의 효율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았던 골프 중에 가장 탁월한 수치고요. 심지어 블루모션도 압도하죠.
참고로 도심과 고속연비는 각각 15.7, 21.3km/L로 이 폭스바겐 디젤의 효율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골프 8세대 골프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시작하기 전에 좀 할 이야기가 좀 있죠. 자, 디젤 게이트 이후로도 폭스바겐은 꾸준히 디젤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골프 역시 디젤 사양입니다. 파워트레인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변했고요. 이러한 변화는 실내 공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내 공간의 구성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골프 폭스바겐 디자인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욱더 세련되게 다듬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디지털 디스플레이 요소들도 그렇고요. 소재와 소재 연출 등에 있어서도 좀 더 간결하고 좀 더 명료한 정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그래픽 요소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감각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이런 연출의 요소도 새롭게 달라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더 탁 트여 있고 개방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공간의 체격이라던가 시트 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대신 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직물 시트, 사실 직물 시트가 오염이라던가 뭐 파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홀딩 능력이라던가 시트 착자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보다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가죽 시트가 아니어서 싫다 라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과 의향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네요. 자, 골프의 본닛 아래는요, 최고 출력 150마력과 36.7kg의 토크를 내는 2.0 TDI 엔진 탑재되어 있고요. 7단 DSG와 전륜구동의 레이아웃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지금까지의 골프가 보여줬던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디젤 게이트 이후로 TSI 엔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본다면 이 골프 역시도 1.5 TSI 엔진이 탑재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수 있겠다,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150마력과 36.7kg의 토크 역시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 발진 가속 성능도 준수한 편이고요. 추월 가속이라던가 고속주행 등 주행 전반적인 부분에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물론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반템포 정도 늦은 엑셀러레이터 페달 반응과 그 특유의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좀 요란했던 디젤 모델에 비한다면 정말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디젤 게이트 직후의 폭스바겐 디젤들이 이 최대 토크 부근에서 살짝 그 멍 때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한 질감도 많이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주행성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절대적으로 디젤 모델의 기준입니다.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골프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 해치백 중 하나가 이 푸조 308인데요. 그쪽도 이제 딱히 가솔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부분은 없겠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단 DSG는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실용적인 주행과 아주 깔끔하고 기민한 운전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조율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아주 작은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좀 더 적극적인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어 레버를, 기어 다이얼? 이걸 기어 레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걸 한 번 더 당기게 되면 스포츠 변속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서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대응 능력의 폭이 좀 넓다? 그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차량이고요. 보편타당한 차량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유럽의 아반떼와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합니다. 굉장히 다루기 좋고 평범하고 익숙하죠. 대신 그 독일차 특유의 살짝 조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조향에 대한 기분도 기본적으로 조향 감각은 가벼운 편이고, 그 조향에 따른 사체 움직임은 민첩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꽤나 경쾌한 모습이죠. 긍정적인 거는 확실히 이전의 골프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졌다라는 느낌이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과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개선이 된 주행 질감이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차인 거예요. 사실 이 차가 뭐 GTI라던가 R, 혹은 뭐 TCR 클럽 스포츠 이런 모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평이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독일차의 드라이빙이 막 감탄 나올 것 같고 그런 환상은 깨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냥 다루기 좋고 편안하고 그냥 깔끔하고 경쾌하고 뭐 그런 차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는 독일의 그런 유러피언 드라이빙에 대한 질감이 약간 남아있는 차다 보니까 승차감이 아주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명료함이 좀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노면 필링도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편이고, 또 노면 소음이라던가 외부 소음도 꽤 다이렉트하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아주 편안한 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차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쾌해요. 다루기 좋고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를 움직여주고,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차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차를 다루고 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약간의 승차감 손해를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차가 뭐 정말 비싼 차라고 한다면 그런 운전의 즐거움과 함께 승차감을 모두 챙길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입문 수입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약간의 타협은 분명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 MCC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스,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 인디비주얼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율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는 굉장히 쾌적한 편이고 에코를 샀을 때는 좀 더 나이브해진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행을 하면서 계속 스포츠 모드로 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 크게 거부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약간의 그런 이 디젤 모델의 아쉬웠던 민첩성이라던가 반응성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타긴 굉장히 좋겠구나, 뭐 약간의 재미를 느끼기엔 충분한 셋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면 일반인들이 역시 골프야, 역시 골프는 재밌어 라고 평가하기에는 뭐 충분한 그 정도의 질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골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뛰어난 연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인 연비도 워낙 좋고요. 사실 실연비도 폭스바겐은 워낙 좋잖아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타단된 매력까지 있으니까 뭐 8단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DS 7단으로도 일상을 즐기기엔 충분한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실용적이고 다루기 좋고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말 잘 듣고 뭐 기능적으로도 좀 더 개선된 이런 좀 확실히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된 그런 골프, 대중적이면서도 약간의 그런 수입차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골프의 매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푸조 308이 살짝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국내에서 해치백은 사실상 골프가 약간 독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독일차를 좀 거의 신동에 가까운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308에 비해서 골프가 좀 도드라지는 거지, 사실 두 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참 잘 만든 차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겠다. 사실 저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308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즐거운 고민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고민 끝에 뭐 고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골프를 하시면 또 골프대로 역시 골프는 이런 맛이 있어, 이런 재미가 있는 차야, 잘 만든 차야, 그런 걸 충분히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입차의 대중화를 외치면서 다채로운 활동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폭스바겐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 폭스바겐 골프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골프의 매력 잘 계승하고 있고, 또 이 기능적인 전동화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제 디젤 엔진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좀 디젤 모델이라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굉장히 우수한 효율성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합리성은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폭스바겐 골프의 시승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